시험에 혹시 나올지도 모르는 문제 유형. 아마 2학기,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집합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집합 문제는 솔직히 얘기하면 집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는 안 어려워.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 본연의 모습만 갖고는 어려운 문제를 못 만들어서 좀 외부적으로 사고력을 좀 많이 필요하는 문제들을 많이 끌고 와가지고 문제를 만든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뭐 결론이 좀 이상한데 집합 문제가 아니라서 어려울 수 있다고. 그리고 뭐 모든 수학 문제가 그렇지만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다라는 건. 1번부터 봐볼게요. 현재 5개 원소가 있는 걸로 보이네요. A도 B도 그렇고. 그리고 A1이랑 A4랑 더한 게 10인데 이게 재밌는 게 얘네들의 교집합에 A1도 있고 A4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B에 있는 친구들을 얘기를 좀 해보자면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뭔가 제곱인데 문제는 모든 원소는 양의 정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정수의 제곱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B야. 근데 A1이랑 A4는 B의 원소기도 하거든. 그치? 그럼 뭔가 제곱수를 두 개 더해서 제곱수 더하기 제곱수를 해서 10이 돼야 돼. 그러려면 당연히 제곱수가 1, 4, 9, 16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둘이 더해서 10 되는 숫자는 1이랑 9밖에 없죠. 따라서 A1은 1이고 A4는 9일 거예요. 9일이 왜 안 되냐? 이게 미첨자가 커지면 숫자 자체도 커진대잖아요. 그렇구나. 그럼 1이랑 9겠구나. 여기까지 두 개를 생각보다 쉽게 알아낼 수 있어. 자, 그럼 A 같은 경우는 현재 1, 중간에 두 개 숫자 있고 9, 그리고 9보다 큰 A5가 있고 B는 1, 그리고 A4의 실제로 제곱은 81이죠. 그리고 A2의 제곱, A3의 제곱 이렇게가 있을 거고요. 근데 재밌는 건 9가 어디에도 있어야 돼. 9가 여기에도 분명히 있어야죠. 왜냐면 아까 교집합이 1이랑 9였으니까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 A2의 제곱이 9던가 A3의 제곱이 9던가요. 이러면 어쨌든 A3이 만약에 3이야. 그래서 얘가 9가 됐어요. 얘가 9가 됐다고 할게. 그럼 자동으로 요 조건에 따라서 얘는 2가 될 수밖에 없고 얘는 4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합집합을 다 더한 게 224래. 이게 만약에 맞다고 쳤을 때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A3이 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과연 될 수 있는가 안 되는가 보는 거죠. A3이 3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상태가 합집합을 계산해 보면 요렇게 이게 A고 B가 4, 9, 81. 합집합은 다 더해. 얘네들 다 더하면 그 중에서 겹치는 1구는 이따가 한번 뺄 겁니다. 그럼 15, 잠시만요. 거기에 85, 10, 85, 95 하고 겹치는 거 한번 빼면 이게 224. 자, 그러면 A5의 제곱 플러스 A5 이게 계산을 다 하면 105, 105, 100인가 100? 100이네 100. 그러면 넘기면 124 이렇게 나오고 이건 인수분해 되는 숫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7, 8, 10, 11 안되고 11, 12 안되고 12, 13 당연히 안되죠. 계산이 안돼. 이거 다 정수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단 A5가 정수로 깔끔하게 떨어지려면 계산이 돼야 되는데 계산이 안되네요. 그 얘긴즉슨 A3이 3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걸 만족시키는 A5 값이 나오니까 결론은 지금까지 한 A3이 3이었다라는 이 가정이 다 잘못된 거야. 그럼 이건 싹 다 지우고 결론은 누가 3이에요? A2가 3이에요. 여기 확정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 3, 이 친구는 9. 자, 됐죠? 이 상태로 아까 있었던 문제를 똑같이 또 풀어볼게요. A3이 될 수 있는 숫자는 4부터 8까지 중에 숫자 하나고 A9는 아마 9보다 큰 숫자 누군가겠죠. 되죠? 자, 그럼 또 합집합 계산해 볼게요. 현재 A의 상태는 1, 3, A3, 9, A5. B의 상태는 1, 9, 81 이렇게요. 그리고 합집합의 원소를 구하는 방법은 또 다 더해서 10을 빼면 되니까 13 더하기 A3, A5 그리고 80, 91이겠구나. 91 더하기 A3의 제곱, A5의 제곱 이거 다 더한 게 224. 얘네 합치면 124. 100이네. A3 더하기 A3의 제곱과 A5 더하기 A5의 제곱을 다 더한 게 10을 안 뺀 것 같은데. 계산을 완전 잘못했지. 여기 그리고 10을 빼줘야 되고 94 하면 94 빼면 130. 오케이. 됐어. 자, 요런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끼워 맞출 거예요. A5가 if 11이라고 해볼게요. 어차피 A5는 9보다 큰 거니까 이제 10, 11 뭐 이런 숫자라고 치면 11이라고 치면 11, 이게 11, 요게 121이지. 이거 벌써 합쳐서 누구 넘겨? 130 넘기잖아요. 그러면 11이 안 된다는 얘기고 A5는 무조건 10이어야 돼. 여기 10, 10에 제곱하면 110. 그럼 남아있는 게 A3 더하기 A3의 제곱이 합쳐서 20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럴 때 A3은 4가 되겠네요. 뭐 다 된 것 같네. 결국은 1, 3, 4, 9, 10이요. 원소들의 총합은 10, 10, 10, 10, 27. 다 더하면 27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2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좀 왼쪽으로 둘게요. DA라는 어떤 새로운 용어를 정의를 내릴 건데 DA라는 건 A의 값 중에 제일 큰 거, 원소 중에 제일 큰 거에서 제일 큰 작은 걸 뺀 거.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원소가 1, 2, 4면 4에서 1 빼서 3이고 B가 1, 2, 4, 5면 5에서 1 빼서 4 된다. 뭐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서로 다른 부분집합이 26개 있을 텐데 걔네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자, 일단은 이거는 솔직히 어느 정도는 좀 노가다지 않을까 싶어. 물론 완전 생 노가다를 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노가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제일 큰 게 5일 수 있고 4일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자. 이 전문용어로 케바케라 그랬는데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거야. 어째서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케이스 1번으로 좀 DEX 얘가 차이가 좀 많이 날 때 4가 될 때를 먼저 생각해 볼게. 이 4가 된다는 건 1이 있고 5가 무조건 들어온 거예요. 1, 5가 무조건 들어온 거라고. 하지만 여기 2, 3, 4는 들어오던가 사실 말던가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총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세제곱계 8개가 나온다고. 이 26개 중에서 8개는 4라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케이스 2번 dx가 3일 때, 요건 이제 3일 땐 케이스가 1, 4가 해서 3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2, 5가 돼서 3일 수가 있어요. 근데 1, 4가 됐다는 건 5는 무조건 안 들어온 거고요. 그럼 2, 3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2의 제곱계, 2, 5도 마찬가지야. 1은 무조건 안 들어온 거고 3, 4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2의 제곱계 토탈 다 합쳐서 8개가 나오죠. 이 8개가 3인 애가 8개가 나온다고. 자, 벌써 16개나 찾았죠? 자, 케이스 3번. 이 값이 2가 될 때요. 2가 될 때는 1, 3일 수 있고요. 2, 4일 수 있고요. 3, 5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죠. 이렇게 되면 2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나머지 4, 5는 무조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만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 5랑 1은 안 들어오고 1, 2 안 들어오고 4만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각각 2개씩이죠. 그래서 토탈 6개가 나오고요. 이 6개는 2일 거고요. 벌써 보자. 16개, 22개 했죠. 그리고 나머지 아마 1 차이 나는 게 4개겠죠. 26개. 32, 24, 12, 4, 56, 72 나올 겁니다. 답은 72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얘기했듯이 여기서 뭐 딱히 이론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 공부하다 보면 되게 자주 보게 될 케바케에 대한 얘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번 문제였고요. 3번, 4번 바로 또 해볼게요.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고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케바케가 중요해요. 케바케가 지금 원소의 개수는 2개 이상이고 그리고 가장 큰 원소랑 가장 작은 원소의 차를 SX라고 하겠대. 아까 DX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름을 완전히 다르게 부르기로 한 거죠. 그 상태로 SA가 5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케이스를 5일 때, 6일 때, 7일 때, 그리고 1부터 8까지 있는 거의 부분집합이 A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클 때가 7일 때밖에 안 나와요. 그럼 7 되는 방법은 어차피 1, 8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1, 8 들어가야 무조건 7 돼요. 그럼 나머지 2부터 7까지는 들어갈 수도 있고, 이 6개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게 2의 6제곱계가 나오고요. 자, 6일 될 때는 케이스가 뭐 굳이 치면 케이스 2 다시 몇 번 이런 게 생기겠지. 6이 될 때는 1, 7이어서 6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2, 8이어서 6이 될 수가 있어요. 1, 7이면 8은 무조건 안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리고 2, 8이면 1이 무조건 안 들어왔다는 얘기고 2부터 6까지
총 5개. 여기도 마찬가지 3부터 7까지 총 5개. 5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결국은 64개가 만들어지고, 얘도 아까 전에 64개였죠. 자, 5가 될 때는 1이랑 6일 때, 2랑 7일 때, 3이랑 8일 때. 이러면 7, 8 안 들어간 거고 무조건 2, 3, 4, 5가 들어가던가 말던가. 2의 4제곱계죠. 요런 경우가 3개 나오니까 얘도 2의 4제곱계가 3개, 48, 48개 나오네요. 그러면 64, 128, 48 더하면 176개요. 이렇게요. 자, 어떻게 보면은 2번, 3번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은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총 32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이 10개가 있네요. 그리고 그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저렇게 할 거래. 이거는 솔직히 까짓 거 그냥 다 해봐도 되긴 한데, 그래도 머리를 살짝 써보면 다음과 같아요. 이제 지금 2개짜리 부분집합을 만들 거잖아. 그냥 한번 쭉 써볼게. 1 들어가고 2, 1, 3, 1, 4, 1, 5 이렇게 돼요. 그러면 1이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2, 3, 4, 5 1이 무조건 들어가는 애가 4개가 나오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2가 들어가면 2, 3, 2, 4, 2, 5. 그리고 2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 3번에 여기 1번까지 치면 결국 2가 들어가는 친구도 4번이 나오는 거야. 결국은 이 모든 애들을 쪼르륵 다 쓴 다음에, 이 쪼르륵 다 쓴 토탈 이 10개 애들을 다 쓴 다음에 그 중에서 1이 몇 번 출몰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어. 1이 4번 출몰하는 걸로, 그리고 2도 4번 출몰하는 걸로, 3도 4번, 4도 4번, 5도 4번 출몰하는 걸로 알 수가 있다고요. 괜찮을까요? 그럼 결국은 묶어서 정리하면 1, 2, 3, 4, 5가 모두 다 4번씩 출몰하기 때문에 15 곱하기 4에서 60이라는 친구들이 나올 거라고. 요걸 굳이 10개를 다 안 해보고 이렇게 한 이유는 요거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게 있을 거야. 아마 뒤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수업 시간에 쌤이 찾아서라도 한 번은 풀려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4번 문제였습니다. 자, 앞에 1, 2, 3, 4번을 풀 때 한번 새로운 기술을 좀 시도해봤는데 0 이상 해갖고 그냥 할게요. 일단 5번 507 이하의 자연수들이 있대. 되게 많죠. 그리고 임의의 두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아니랍니다. 여기가 포인트일 것 같아. 뭐라고? 임의의. 임의라는 거는 모든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수를 더하든지 간에 5의 배수는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 수를 나눌 때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거든. 예를 들면 2n 플러스 1가 2n으로, 우리는 이거를 짝수와 홀수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5n가 5n 플러스 1가 5n 플러스 2와 5n 플러스 3가 5n 플러스 4로요. 5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친구들부터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친구들까지. 근데 여기서 자, 그냥 편의상 얘를 0번이라고 하고 얘를 4번이라고 할게. 1번이랑 4번을 더하면 어떤 식으로든 5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5n 플러스 1이랑 5n 플러스 4 더해봐봐. 이러면 물론 n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5로 묶여서 얘네들은 5의 배수란 말이야. 1번, 4번 더하면 5의 배수 돼요. 같은 맥락으로
2번, 3번 더하면 5의 배수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임을 만들 건데 1번이 한 놈이라도 들어오면 4번이 들어올 수가 없어. 대척점에 있는 거지. 2번이 한 친구라도 들어오면 3번이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러면 호구조사를 좀 해보자고. 507가지 중에서 5의 배수는 101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은 102개, 나머지가 2인 애들도 102개, 101개, 101개. 그럼 내가 102개와 101개 중에서 골라야 된다면 원소의 개수를 최대로 가려면 102개를 고를 거야. 같은 맥락으로 102개와 101개, 나머지가 2인 애들과 나머지가 3인 애들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102개의 애를 고를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ON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ON이라는 거 5의 배수들이지. 근데 5의 배수들을 2개만 합치면 5의 배수가 된다고. 하지만 하나만 오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아? 얘 혼자서는 합쳐서 5의 배수를 못 만들 테니까 말이야. 그래서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원소의 개수의 총 개수 최대값은 205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6번 이거 좀 유명한 문제예요. 내신 같은데 좀 잘 나옵니다, 이거. 자, 보시면 현재 10개의 원소가 있어. 10개의 원소. 그 중에서 2개를 뽑아갖고 무분집합을 만들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원소가 얘가 제일 작은 애가 있을 수 있어. 얘가 가장 작은 애야. 미니멈이 얘야. 그 얘긴즉슨 2의 10제곱분의 1은 어때? 얘는 출석하지 못한 거지. 그리고 얘는 왔고, 나머지 2의 8제곱부터 2분의 1까지 얘네들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고. 그러면 이때 만들 수 있는 개수가 곧 이거의 값이 될 거라고. 이런 애들이 몇 개 나오는지를 보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2의 8제곱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 얘네들 아무도 안 들어온 거는 빼야 되니까, 공집합은 빼야 되니까, 요만큼 뺀 거만큼이 가장 작은 원소가 2의 9제곱분의 1일 거라. 자, 같은 맥락으로 아마 2의 10제곱분의 1일 때가 아마 그냥 2의 9제곱 빼기 1, 2의 9제곱분의 1이 2의 8제곱 빼기 1, 점점점에서 아마 제일 작은 게 2분의 1일 땐 있지도 않을 거고, 2의 제곱분의 1일 때가 2 빼기 1. 엄밀히 따지면 아마 2분의 1일 때는 없어서 1 빼기 1이어서 없는 거야. 애초에. 자, 그럼 이걸 다 더하고 거기다가 얘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1 빼기 2의 10제곱분의 1까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요렇게 계산하면 2분의 1이에요. 요렇게 계산해도 2분의 1이고요. 그럼 2분의 1이 토탈 9개가 나오고요. 남아있는 게 2의 10제곱분의 1, 2의 9제곱분의 1 해서 2의 제곱분의 1까지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 보태기로 했어? 1 빼기 2의 10제곱분의 1. 요거를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어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2의 10제곱분의 1이 2개가 생겨요. 근데 이게 결국 2의 9제곱분의 1이거든. 근데 얘랑 더하면 또 2의 8제곱분의 1이 돼요. 그 다음 친구가 아마 2의 8제곱분의 1이 있을 텐데 얘랑 더하면 2의 7제곱분의 1이 되고, 결국은 막판에 가서 얘네 둘이 더하면 2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남아있는 거 2분의 1이 9개 있었는데 거기다가 누구 빼고 2분의 1도 빼고 더하기 1 하고, 여기까지 계산 다 해서 4고 다 더하면 5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게 6번이고요. 7번. 이거 3개짜리 최대값과 최소값은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야. 2개짜리 최대 최소는 시험에 좀 잘 나오고 하긴 하는데, 요거 푸는 방법을 그냥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 혹시 한번 익혀두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토탈 60명. 그리고 수학
국어, 영어가 있어. 수학이 19, 국어가 24, 영어가 17. 그리고 모두 겹치는 동네가 4. 사실 뭐 가르쳐준 게 하나도 없죠. 이 상태로 요렇게 할게. 여기를 A, B, C, 여기를 X, Y, Z라고 할게. 아예 구간을 디테일하게 나눠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모두 좋아하지 않는 이라는 건 이 완전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 지금부터는 생각을 해볼게. 상상을. 저 완전 바깥쪽이 최소가 되려면 합집합이 최대가 돼야 돼. 그러면 이 합집합의 여집합이 상대적으로 최소가 된다고. 상대적으로 이 합집합이 제일 작아지면 당연히 이 바깥쪽이 제일 많아지겠지. 근데 이 합집합이 제일 커질 때라는 건 언제냐? 그냥 원래대로라면 이제 이게 꽉꽉꽉 차는 거야. 꽉꽉꽉. 자, 일단 여기서 식 하나를 만들어 볼 건데 수학 같은 경우는 A, X, Z 4한개 19. 국어는 B, X, Y 하고 4한개 24. C는 C, X가 없고 Y 더하기 Z 더하기 4가 17. 이거를 싸그리 다 더하잖아, 통째로. A, B, C가 1개, X, Y, Z가 2개씩 하고 12 1개, 43, 17, 60 나오네요. 자, 여기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 극단적인 경우라는 건, 자, 지금부터 생각이에요, 생각. 극단적인 경우는 ABC가 없는 거야. ABC가 없다라는 건 압축시켜서 XYZ에 막 싹 다 들어간 거지. 정말 압축된 거야. 이게 지금 압축이 ABC가 없어져 버리고 압축이 돼 버리면 이쪽이 가장 어떻게 돼서 많아지겠지. ABC가 없다고 쳐봐봐. 아무도 없어. 혼자서 독고다이로 노는 애가 아무도 없어. 최소한 2개씩 다 좋아해. 막 2개씩 겹치는 애들이 많아지면은 막 아무래도 싫어하는 애들도 많아지겠지. 상대적으로. 애들을, 두 동네 애들이 있는데 한쪽에다 몰아넣은 거야. 막 끼워 넣어서 막 몰아넣은 거야. 그럼 이쪽 애들은 좀 널널해지잖아요. ABC가 0일 때 어떤 일이 생기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8, 이게 24가 돼요. 그럼 결국 남아있는 게 뭐야? 요거 합쳐서 24, 4까지 해서 요게 28이 되거든. 그러면 이게 28, 24가 맞나? 잠깐만, 0이면 24. 이게 28이 되면 상대적으로 얘는 32명이 될 거예요. 자, 이 반대로 막 겹치는 게 없어. 막 뭔가 좀 겹쳤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일을 막 중복되면 겹쳐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겹치는 게 없어.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건 여기에 X, Y, Z가 없다는 거야. 이게 0이라고 치면은 이때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8이야. 그럼 여기 얘네들 합쳐갖고 48이면 얘까지 합치면 52지. 그러면 얘는 가장 작아질 텐데 그때가 8. 그래서 최소가 8, 최대가 32가 될 걸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보실 건 8번이에요. 이런. 음, 100명. 펜 바뀌었나? 미리 참석 여부를 했더니
이거 레이어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위에서 쳐다봐야 돼. 어쨌든 둘 다 100명이야. 근데 응답한 회원 67명. 그러니까 참석할 수 있다고 응답한 애들이 67명. 여기는 이 레이어가 참석 가능 여부를 물어본 건데, 참석하겠다고 얘기한 친구들이 67명. 모르겠는데요. 무응답이지 모름이 33명이야. 근데 실제로 참석한 친구들은 50명이래. 자, 밑에는 실제 참석 여부입니다. 반반 참석한 거죠. 50명은 실제로 참석했고 50명은 불참석한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3D로 그리긴 계속 힘드니까 다시 합쳐서 2D로 위에서 내려다본 걸로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됐고, 근데 이게 실제로 참석한 회원이 50명이네요. 이렇게 하자. 이게 참석. 바깥치기 안 참석이겠지? 여기는 참석한다고 함. 여기는 무응답. 여기 아까 전에 참석한다고 한 사람이 67, 무응답이 30. 자, 그러면 얘네들 합쳐서 50인데 이걸 A라고 하면 여기는 50 빼기 A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응답한 회원 중 참석할 수 있다고 응답한 회원 중 참석하지 않은 회원 수는 누구냐? P가 누구냐? 참석한다고 했는데 참석 안 한 애들, 바로 요 바깥쪽 P는 67 빼기 A겠죠. 그리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회원 중에 참석하지 않은 애들은 33에서 이 친구를 뺀 거겠죠. Q는 A 빼기 20, A 빼기 17 이겠네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P 빼기 Q, 문제에서 P 빼기 Q 물어봤어요. P 빼기 Q는 2A 84 빼기 2A이네요. 이거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 거예요. A의 최대와 최소를 물어본 거라고요. 괜찮을까요? 자, 지금부터 극단적으로 생각을 좀 해볼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 무응답한 33명 있지. 얘네들 뭐 잘 모르겠어요 이랬단 말이야. 근데 다 와버린 거야. 이 얘기인즉슨 A가 17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17이 돼. 그러면 A가 얼마일 수 있는 거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A가 17일 수가 있어. 우리가 찾는 P 빼기 Q는 이거의 값은 50인 게 가능하죠. 그리고 반대로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진짜 잘 몰랐던 거야. 그리고 정말로 아무도 오지 못했던 거지.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진짜로 0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A가 50일 수도 있지. A가 50이면 마이너스 16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건 얼마? 34가 되겠지.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 쌤, P 빼기 Q가 음수가 돼요? 이건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두 개의 명수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서
8번까지 풀어봤네요. 그 다음 보실 건 9번이요. 참고로 저도 이거 잘 몰라요. 9번은 x는 1부터 100까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실수인가? y는 x가 x의 원소일 때 이거 너무 많아. 아무튼 그냥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할게. 그리고 z는 3의 배수. 이 중에서 3의 배수. z가 원래 y의 원소 중에 하나 있는데 and 그리고 z는 3의 배수. 그리고 x에서 z를 뺀 원소의 개수. 자, 이것도 이렇게 한번 가볼까 싶은데 1부터 100까지 숫자들을 사실 100개를 다 할 수는 없잖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볼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친구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친구들, 그리고 3의 배수. 대표적인 예로 1, 4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 여긴 대표적인 예로 2, 5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고, 대표적인 예로 3, 6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 세 번째 경우 x가 3k였다 라고 하면 y는 9k 제곱 더하기 3k 플러스 1이고 이건 뭐가 아닌가요? 3의 배수가 아니죠. 따라서 이 친구는 애초에 z랑 관련이 없습니다. z라는 건 y의 원소이면서 그래 y의 원소는 맞아. 근데 3의 배수여야 되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반대로 두 번째, 반대는 아니고 세 번째 거 했고 두 번째 거 x가 3k 플러스 2일 때 자, 대입하면 계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개하면 9k 제곱 여기 6k, 12k, 15k 아직까지 3의 배수 4, 6, 7 얘도 보면은 3으로 안 나눠 떨어져요. 나머지가 1이지. 그럼 얘도 해당 사항 없고 자 3k 플러스 1일 때요. 그러면 y는 대입하면 이거 3의 배수다. 9k 제곱 6k, 9k 더하기 3 이거 3의 배수예요. 자 결국은 어떤 애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애들이 바로 z가 될 거예요. 그럼 z의 원소를 좀 써볼까? 자, 1 집어넣고 4 집어넣고 하면 돼요. 아마 조금만 집어넣어도 어차피 100을 넘길 거라서 1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18이 21 됩니다. 그리고 0 집어넣어야지. 우리가 k에다 지금 뭘 집어넣고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1이 되려면 k가 얼마일 때? k가 0일 때고 4가 되려면 k가 1일 때라고. 그럼 아까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21 있었고 k에다가 0 집어넣으면 3 있었고 자, k에다가 2 집어넣으면 이제 숫자 되게 커지죠. 4, 9, 36 18 더하기 3이면 57 21 57 곧 넘을 듯. 자, k에다 3 집어넣으면 99, 81 93 아무튼 이미 넘음.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이미 100보다 큰 애들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문제에서 어차피 x에서 누구 뺄 거니까 z 뺄 거니까 그럼 어차피 100개고 그 중에서 3, 27, 21, 57 3개 겹치니까 3개 반 빼면 되지. 그러면 원소 개수 97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10번 전체 집합 1, 2, 3, 4, 5
그 중에 부분집합이 있는데 SX라는 건 썸인가 보지. 원소들의 총 합이래. 자, 그리고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이 있대. A, B. 그러면 SA. 이게 지금 뭐 다 들어가 봐야 사실은 15고. 오케이.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1 하나는 들어갈 테니까 기억 맞네요. 자, A 합집합 B가 니은하는 중 A 합집합 B가 B라는 건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고. 근데 A가 B에 포함된다고 해서 약간 이럴 수 있잖아. 포함되는 거니까 당연히 B가 뭘 하나를 가져도 더 많이 가질 텐데, 문제는 이게 포함된다고 했을 때 A랑 B랑 같은 것도 여기 안에 해당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합이 무조건 크다라고는 할 수 없지.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라고도 얘기를 안 했고. 이거는 이게 같아질 때도 있어서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틀렸죠. 자. 그리고 디귿. 교집합이 다 더한 거에 5를 나눈 거래. 저게 지금 결국 3이지 않나? 다 더하면 15니까 이게 15거든요. 분명 교집합의 원소의 총합이 3일 수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교집합에 누가 있던가 1, 2가 있던가 아니면 교집합에 그냥 3 달랑 혼자 하나 있던가. 그리고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래. 자,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지. 1, 2가 교집합이면 그 나머지 아마 3, 4, 5가 어쨌든 다 있을 거야. 그럼 이제 합집합을 다 더한 건 어떻게 돼? 합집합을 다 더한 건 이렇게 되면 SA는 편의상 어차피 어디로 가든 똑같아. SA가 8, 9, 11, SB는 7. 얘네는 둘이 더하면 18 되는 거 맞습니다. 쌤 이게 3, 5, 4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둘이 더한 건 18이 나와. 근데 문제는 이 3일 때인데 3일 때도 굳이 따지면은 다 더한 거에다가 3 한 번이 더 추가가 되겠네. 그럼 18이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디귿도 맞습니다. 이때도 실제로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해보면 이게 참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1번 볼게요. 11번.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A에 대해서 집합 B는 쟤네들도 각각 더한 거라네. 근데 B의 원소 중 최소의 원소는 6. 그리고 최대인 원소는 18이래. 여기 되게 재밌는 게 A, B, C 순서대로라고 할게요.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A만 2번 더한 거야. 이 중에 제일 작은 거는 A만 2번 더한 거고 제일 큰 거는 C만 2번 더한 거야. 근데 최소인 원소가 6이라는 건 2A가 6이라는 거니까 A가 3이고 최대인 원소가 18이라는 건 2C가 18이라는 거니까 C가 9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3B 9인 거야, A. 근데 저게 이제 원소가 5개래, B는. 지금 현재 상태면 B는 어떻게 돼? 자, 6, 18, 2B, 그리고 3 더하기 B, 그리고 3 더하기 9 하고 B 더하기 9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란 말이지. 근데 저기 5개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겹친다는 얘기지. 겹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여기서 3 더하기 B보다 2B가 큰 건 확실해. 순서를 좀 나타내보면 그리고 18이 제일 큰 것도 확실하다고. 그리고 3 더하기 9가 이게 12인데 자, 일단 12가 누구랑 같아질 수도 있어.
이게 좀 누군가는 겹쳐야 된다니까. 근데 이제 12가 18이랑 같아질 수가 없고 12가 2b랑 같아질 수가 있어. 12가. 그럼 b는 딱 6이거든. b가 6인 게 가능하다고. 일단 해볼게. 6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b의 원소 a는 3699. 이렇게 되면 6, 18, 12, 15, 9 이렇게 되죠. 딱 되죠. 그럼 b 빼기 a가 괜찮잖아. 이거 지금 원소 5개고 둘둘이 더한 거 다 있잖아. 근데 이제 12가 b 더하기 9랑 같다고 하면 b는 3인데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3 더하기 b가 10이라고 하면 b는 9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b 빼기 a 369 중에서 6이랑 9랑 빼면 남는 게 딱 요거죠. 다 더하면 45 이렇게 나온 거야. 사실 집합이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어렵던 축에 속해. 근데 상상력을 좀 발휘해봐봐. 자, 또 3개짜리인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그 비슷한 문제 푼 적 있는 것 같거든요. 자, 50명 A, B, C 사이트 35, 30 AB의 교집합이 20, BC의 교집합이 25, AC의 교집합이 17. 그리고 여기를 물어봤구나. 여기 X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가 20 빼기 X, 그리고 BC 같이 이용한 25 빼기 X, 그리고 AC 같이 17 빼기 X, 이렇게 되죠. 이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요런 데도 다 찾아볼게. 28에서 하면 어차피 X 하나는 없어지고 X 빼기 17 빼기 20 37 9 X 빼기 9 X 빼기 9. 마찬가지로 여기도 35에서 어차피 X 하나 남았고 45 빼면 X 빼기 10. 그리고 여기는 30에서 17 빼기 X, X 25 빼기 X, 그러면 얘도 X 플러스 X가 맞고 42 마이너스 12 X 빼기 12. 자, 요렇게 모든 애들이 배치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여기 써놓은 친구들이 극단적으로 가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if야 x가 9야. 9면 말이 돼, 안 돼? 9면 여기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안 돼. 최소한 얼마는 돼야 돼? 12는 돼야 돼. 미니멈이야. 그리고 이 안쪽은 얘 뺀 거지. x가 18이야. 그럼 뭐 얘네들은 별로 문제 없지만 이거 음수가 되잖아. 그럼 안 돼, 18 안 돼. 그럼 많이 커져봐야 17까지 된다. 그러면 이게 최소가 12, 최대가 17.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괜찮죠? 이렇게 해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미지수 잡아놓고 푸시면 돼요. 미지수 잡아놓고. 자, 이런 문제도 생각보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아무래도 풀어놓으면 좋겠지.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집합 고난도 문제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